자, 그 수특 독서 그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133페이지 과학 지문에서 이게 뭐죠? 지금 페포죠. 페포가 뭐죠? 호박과리. 그죠? 네? 허팝과일이요? 호박과리 아니야 이거? 호박과리. 꽈리. 이거. 꽈리가 그 모양 있잖아. 그림 같이 생긴 거. 페포가 뭐냐면은 요거 말하는 거야. 이게 허파꽈리 같이 생겼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가스 교환하는 폐에 있어 가스 교환하는 허파꽈리를 페포라고 하는 거고 페포가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왜 이게 안 터지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페포. 그러니까 폐에서 나오는 페포의 그것이 신축되고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얘기한 지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또 독서니까는 또 독서 잔소리도 해야겠잖아. 독서 잘하는 방법 뭐야? 뭐지? 잘 읽는 거. 잘 읽는 건 추상적이잖아. 어떻게 잘 읽는 거지? 뭐지? 머지를 떠올리는 거야. 머지가 뭐냐고? 정해져 있구나. 그치. 머지가 뭐냐고 what인데 이게 머지가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용어를. 그죠? 근데 머지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죠? 왜지? 오, 외지하는 거예요. 왜지? 머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질문을 던져서 그 답을 찾는 것을 독서 이해라고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왜 그런 거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이 과정을 독서 이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알고 있니? 아니요, 처음 왔어요. 이게 독서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어가 나올 때 근데 아이들은 외지까지라는 건 추론력이라는 건 어떤 게 더 좋은 사고력이죠, 당연히? 추론. 이거죠. 어디가 더 이해가 더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죠. 그런데 머지 하다가 끝나버려요. 머지도 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개념어가 나왔을 때 그게 뭐지? 는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고 답을 찾고 거기 더 나아가서 뭘 하려고 해야 된다? 왜지?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건 첫 번째 어떤 단어가 뭐지부터 안 되는 건지 그러면 어떤 단어가 뭐지는 알겠는데 페포가 왜 그런 건지 폐의 표명 장력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게 왜 필요한 거지? 왜 계면활성제는 있으면 표면 장력이 약해지는 거고 신전선이 왜 약해지는 거지? 왜지?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걸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독서를 이거든 다른 거든 할 때 항상 지문 속에서 그러면 어떤 단어를 뭔지 아는 건지 아니? 언급된 새로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신개념이라고 하고 용어인데 그것들은 다 이게 뭐지를 딱 떠올리면서 근데 얘가 왜 필요한 거지?를 항상 떠올리면서 그 답을 찾는 과정을 이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 선생 설명 자체가 추상적일 수 있지만 머지 외지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독서는. 그리고 비법은 없는 거예요. 머지 외지를 잘하는 능력이 독서를 잘하는 거예요. 그때 머지를 독서는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그날 처음 보는 거야? 그날 처음 봐요. 그래서 독서가 무서운 거예요. 다른 문학과 문법은? 알고. 만약에 문법 용어를 그날 처음 배우고 할 수 있겠니 너희들? 아니요. 그러니까 문법은 이제 배우고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용어는. 하지만 독서는 무슨 용어 나올지? 몰라요. 문법은? 알아요. 네, 문학은? 알아요. 얼추 알아요. 문학도. 독서는? 몰라요. 그래서 처음 본 근데 독서를 뭐지까지만 하면 돼요? 왜지까지 와야 돼요? 왜지까지 와야 돼. 그래 이게 여기까지 왜지까지 하면 이제 스카이 대학 올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뜻인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하면 기술이 왜 뭐지도 어려워. 기술이랑 과학 할 때. 그렇죠. 머지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기술 과학 지문은 머지가 왜 어렵죠? 문과생이라 어려워요. 그렇죠. 첫 번째는 낯선 용어기 때문에 특히나 과학 기술은 왜 그런 거죠? 용어가 어려운 거죠. 맞아요. 또 하나 또 기술 과학에서의 머지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메커니즘 같은 거. 머지의 양이 많죠. 양이. 아 맞아. 다 모르는. 이건 질적인 거고요. 양적인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서 우리는 그래서 과학 기술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더 어려운 게 뭔지 아니? 갑자기 외지가 추론이 더 깊이 들어가면 과학 기술이 더 어려운 거예요. 낯선 용어를 주는데 그 양이 많아. 머지할 게. 근데 외지에 대한 이유가 더 심각하게 깊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 과학 기술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작년에 났던 만유인력 지문은 머지에 대한 관련된 용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추론이 많아가지고 어려워진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원리 메커니즘이라는 걸 알고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부터 머지 외주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인간의 장기가 뭔지 알죠? 네.
폐 알죠? 주제죠? 네. 넌 탄력성이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어휘 뭐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있어서 부피가 늘어났다가 바로 복원되는 특성이 있죠? 네. 자, 복원 뭔지 알겠지? 뭐지 알겠죠? 네. 왜 복원되죠? 탄력성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 알았다 하고 탄력성 뭐 복원된다까지가 아는 건 뭐지고 근데 외지를 내가 질문 던져야겠니? 너희 스스로 던지겠니? 스스로 던져 답으면 이 문장을 같이 봤는데도 어떤 친구는 그냥 폐는 복원력이 탄력성이 있대요. 있어서 복원이 된대요 라는 거 알고 왜 복원되지? 탄력성이 있어서 이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처럼 폐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 신전성인데 얘가 제일 중요한 개념어겠죠.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알 수 있지 얘들아? 새로 언급됐는데 그 어휘가 낯설죠. 그건 아주 중요한 개념어고 얘를 뭐 해야 돼 그러면? 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신전성이 뭐죠? 폐가 쉽게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뭘 던져야 돼? 탄성 왜 폐는 쉽게 늘어나죠? 탄성력이 있어서 왜 늘어나야 되죠 그러면 또? 왜 늘어나가지? 왜 폐는 쉽게 늘어나야 되는 거죠? 공기가 들어 그래 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심장은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요. 조금 늘어나요?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피가 들어오니까. 근데 심장이 이만큼 늘어나지 않죠. 맞아요. 폐는 원래 있던 것보다 그 크기가 커지고 줄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숨을 못 쉬어요. 이 안에 풍선이 몇 개 있는 거죠. 붕붕붕붕. 그러니까 줄어들 거예요. 내가 이제 뭐인 건지 알겠니? 내가 이걸 갖고 뭐지라고 야 알겠지 넘어갈 수 있지만 선생님 무슨 습관 집어넣는 거 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외지 습관 집어넣는 거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죠. 아니 머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외지까지 해요? 그러면 머지하다 끝나면 독서 이해력의 수준이 머지 수준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외지하면 외지하고 답 찾는 걸 재밌어야 돼 이렇게만. 근데 그 외지에 대한 답은 어디 있게? 머릿속에 안에. 지문 안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럼 독서가 지식 위반이 되는 거니까 지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답은. 그 다음 폐의 신경이 크면 클수록 폐가 잘 늘어나는 거 맞아요? 네. 왜죠? 늘어날 수 있는 정도가 신장성. 그렇죠. 일정한 공기가 들어오는데 필요한 호흡근이 소비하는 에너지량은 감소하게 된다가 이게 뭐죠? 왜죠? 신장성이 크면 더 잘 늘어나니까. 잘 늘어나서 그러니까 충분히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 없으니까 에너지량은 감소한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그거예요. 그 여기까지 이제 통과된 거예요. 그 여기까지 머지여지가 된 거죠. 첫 번째 물어보는 건 호흡근이 소비하는 에너지량이 왜 감소하니? 신장성이 크니까 신경성이 뭔데? 쉽게 넣을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쉽게 넣을 수 있으니까 호흡근이 힘쓸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 호흡근한테 줄 에너지가 적어요. 적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폐의 신전성은 폐에서의 표면 장력이 다 박스해겠죠? 왜 여기다 박스 치는 거죠? 처음 나온. 처음 나왔으니까. 그럼 처음 나온 단어 갖고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뭐지? 뭐지? 외지해야 되는 거죠. 그럼 표면 장력이 뭐죠? 모르니까 또 써주는 거예요 또. 액체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여 가능한 작은 면적 취하는 거니까 표면 장력은 이렇게 물에 물이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면 장력이 있어가지고 물이 동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표면 장력이 작용한 거죠. 이게 표면의 장력 땡겨가지고 이렇게 구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표면 장력. 그림이 이렇다 이건 거야. 얘는 표면 장력이 없는 거야. 지금 힘 쭉 빠진 거야. 액체 표면이 수축하여 가능한 작은 면적 취하는 힘으로 뭐지 됐죠? 액체 표면을 이룬 분자층에 의해 생긴다. 분자층 뭔지 알겠죠? 분자층. 페포가 나왔죠? 페포가 뭐라고요? 페포는 폐가 아니에요. 폐는 허파꽈리죠. 이것도 봤겠지? 내 표면은 얇은 액체층으로 쌓여 있으면 왜 액체층이 필요한 거죠? 표면 장력. 표면 장력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럼 페포에는 표면 장력이 있다라는 거죠. 허파꽈리에는. 그러면 자, 근데 얘들 봐봐. 조금 더 왜 해볼게. 지금 표면 장력을 왜 얘기하고 있죠? 표면 장력 우리가 왜 머지하고 있는 거지? 페포 얘기요. 에너지 신장성이 감소되고 증가되는 말을. 표면 장력 얘기하는 건 신정성 때문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표면 장력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정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외지라는 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로 계속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알려면 그 이전에 있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 그럼 신정성은 왜 중요한 거죠? 에너지 양이 감소되는지. 그렇죠. 그럼 어떤 할머니가 폐의 신정성이 약하면 그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많이 쓰는데 에너지도 없으면 숨을 잘 죽어요. 숨을 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운동선수는요? 신장성이 좋아요. 신경 좋은 거죠. 마라톤 선수로 그래서
공기를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마라톤 선수들은 표면 장력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좋은 거예요? 뒤에를 읽어야 돼. 그렇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뭐 하는 줄 알겠니? 네. 쭉 머지하다가 갑자기 외지하면서 뒤로 가면서 이해를 더 공고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셔 폐가 팽창될 때는 표면 장력 같이 엑시슨도 팽창되겠지요. 네. 엑시슨도 중중 공기가 들어오니까. 표면 장력은 액체 성분에 따라 다르고 맞겠죠? 왜 다르죠? 분자층이 다르죠. 그렇죠. 액체 성분마다 뭐가 다르니까. 분자층. 분자층이 다르니까 분자 구조가 다르니까 분자에 따라서 표면 장력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란 액체와 물이란 액체는 분자층이 다르니까 표면 장력도 다를 거예요. 표면 장력이 클수록 액체가 퍼져나가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 맞아요? 액체가 퍼져나가기 위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왜? 표면 장력 어떤 힘이니까요. 오히려 체가 수축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퍼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아요.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액체층의 표면 장력이 커진다면 그럼 줄어든다는 거야? 넓어진다는 거야? 떨어진다.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동일한 크기의 에너지로 팽창시키는 정도가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러면 폐의 신정성은 감소하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글씨 조금만 키워주세요. 누구 글씨를요? 저 책 글씨요. 얘를 네, 다 돼요. 좋아요. 됐나요? 바꿔주세요. 키울 수도 있고 네가 가까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표면 지금 이제도 뭐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전성은 반비례. 신전성과 반비례. 표면 장력은 반비례가 이해를 잘한 친구죠. 자, 반비례까지 외워야 돼? 아니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해야. 왜 반비례죠? 써봐 이제. 왜 반비례야? 표면 장력은 이렇게 줄어들려는 힘이고 신장성은 잘 늘어나려는 정도니까 표면 장력이 크면 잘 줄어드는 거니까 늘어날 수 있는 정도가 약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 양은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럼 표면 장력이 큰 것은 에너지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많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이해된 거예요. 이거를 몇 초 안에 주어진 뭐 30초 안에 딱 읽고 이해하는 걸 독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근데 이 짐을 내가 왜 해주냐면 요 개념 끝나는 게 그다음부터 계속 또 나오니까 과학적 원리가 나오니까 그다음 표면 장력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다른 독서 지문도 선생님이 지금 오늘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내신형 독서를 잘 하려면 뭐지? 그리고 왜 그런 거지를 끊임없이 기록하는 것. 그러니까 뭐지만 기록하면 아마추어라는 뜻인 거예요. 거기다 외지까지도 기록하시면 완벽히 이해했다는 뜻인 거예요. 뭐지 외지를 외우고 들어가면 이제 내신 독서죠. 이미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 내신이 유용성이죠. 그건 또. 수능 당일날은 이게 안 나오는 게 문제고. 그럼 표면 장력이 폐의 신전성을 감소시키는 게 그치지 않고 감소시키는 거 맞나요? 그러면? 반비례니까. 반비례니까. 그럼 폐포 자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을까 하는 건 이제 표면 장력과 폐의 신정성을 위해서 얘기했으면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야? 표면 장력과 폐포라는 허파꽈리 자체의 그 구멍 동그란 거에 영향 미치는 여지는 없을까? 자, 여지는 있대요, 없대요? 그래서 이때요. 이게 뭐라고 해요? 똥배 뭐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문제 제기형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제기형 구조는 항상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답. 바로 답이 나오냐? 야, 니네 수학 문제 나오면 그 다음 답 나오냐? 중간에 뭐 있어? 과정이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나와요? 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중간에 과정이 있고 해결 과정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큰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나 봐요. 공개가 안 되니까.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답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걸 이해했다면. 그 답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제. 가볼게. 네. 폐포는 액체층의 물 분자 사이에 있는 수소 결합이 있는 거 맞아요? 네. 물 분자는 뭐가 있는 거죠? H2O. H2O. 수소 결합이 있어요. 있지요. 물 서로 끌어당겨 동그란 물방울을 형성하는 거 맞나요? 네.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이죠. 이 작용으로 인해 무슨 작용이죠? 표면 장력. 수소가 동글게 결합시켜요. 결합하려는 작용. 물이니까. 폐포벽이 안쪽으로 당겨져 폐포가 오그라드니 일어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맞죠? 네. 표면 장력이겠죠. 네. 폐포가 오므라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붕괴돼요. 쭉 쪼그라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붕괴되는 일이 다행히 일어나지 않는다. 왜 일어나지 않죠? 계면 활성.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끊임없이 머지 외지하고 있는 거 아니? 네. 이걸 내가 하라고 할 때 해야 돼? 너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요. 하는 습관을 들이고 빨리 하면 이 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얘기해 줄게. 얘들아, 외지를 습관 들이자. 네. 근데 외지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외지에 대한 답을 찾는 노하우가 뭐게요? 계속 생각하는 그래서 뭘 생각할까요? 과정. 자, 외지 전에 뭐 있었어? 뭐지? 머지예요. 아, 외지를 던지는 사람 될 겁니까? 네. 외지를 던지고 싶나요? 네. 외지를 잘 던지면요, 여러분들은 사회 나가서 사업 성공해요. 사업은 왜? 내 사업이 왜 안 되지? 던지는 사람. 백종원이 골목 식당에서 뭐 하는 줄 아니? 망하는 데 가잖아. 실패 분석. 실패 분석해요. 왜 망하는지를. 근데 그 당 사장님도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백종원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백종원이 알려준 것만 또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백종원한테는 왜 안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백종원이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그냥. 다시, 그럼 너희는 할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중요한 얘기 했어. 외지를 습관 들일 거니? 예. 그 외지에 대한 답이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잘 안 나올 때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야? 뭐지를. 머지예요. 머지를 계속해 보면 외지가 나와요. 간단하죠? 간다. 일어나지 않는데 왜 붕괴되지 않지? 뒤에. 페포가 붕괴되지 않는 이유 3 이야기에서는 비눗방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면 된다. 비눗방울 표면은 물을 품었기 때문에 액체겠죠? 표면장에 작용해야겠죠? 비눗방울 표면을 안쪽으로 끌어당기겠지요. 그럼 비눗방울 우물하면 비눗방울 내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중요하겠죠. 왜 공기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안쪽으로 끌어당기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부피가 작아지니까 저항하는 커져요. 압력이 커지죠. 네. 비눗방울이 붕괴되면서 반대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하는 거 맞겠죠? 즉 팽창하는 공기압이 존재하는 한 비눗방울은 안정 상태의 부피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비눗방울은 터진다 안 터진다? 안 터진다. 안 타는 거다. 마찬가지 이유. 이게 뭔지 아니 얘들아? A. 비눗방울이 B인 것처럼 펫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걸 무슨 방식이라고 하죠? 유추. 잘하네. 유추 방식입니다. 폐가 팽창을 수축하지 않을 때 폐포의 부피는 안정 상태로 유지된다. 그러면 표면 장력이 폐포 자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그럼 답이 뭐라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안 된다. 큰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다.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뭐 땜시? 밑에 나오게. 아, 공기 압력. 공유 압력 대신 있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 됐죠 이제? 네. 그 다음 자, 폐포 벽에 위치한 E형 폐포 세포는 계면 활성제도 박쳐야겠죠? 그럼 계면 활성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제 또? 머지. 그 다음 외지. 왜 필요한 거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머지까지 생각해도 대단한 아이야. 근데 외지까지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럼 계면활성 분비하는데 이 역시 신전성과 관련이 있대요.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 계면활성제가 뭐지? 수소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항을 결합을 방해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네. 못 늘어나. 수소결합을 방해한다라는 것은 수축되는 걸 못하게 한다라는 거. 그럼 뭐가 없어진다라는 거야? 공기 압력. 표면 장력하고. 그러면 계면활성제는 또 어떤 관계죠? 반비례죠. 얘가 많아지면 왜 반비례가 되는 거죠? 표면 장력이 커야. 아니, 계면 활성제가 있으면 표면 장력이 없어지니까. 계면활성제 뭔데요? 수소 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수소 결합 방해하면 뭐가 되는 건데요? 표면 장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계면활성제가 많으면 표면 장력이 약해져요. 약해지겠죠. 이로 인해 페포네를 둘러싼 표면 장력이 감소한다고 나와 있네요. 근데 내 말은 계면활성제 때문에 표면 장력이 감소합니다를 머지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거지가 나오는 거고, 왜 그런 건지를 너희가 서술형이나 뭘로 쓸 줄 아는 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 계면활성제 덕분에 표면 장력에 의해 감소했던 신전성이 증가하는 건 왜 증가하는 거죠? 신전성하고 표면 장력은 반비례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표면 장력에 의해 감소했던 신전성이 표면 장력에서 신전성 감소하는 거 맞나요? 네. 그죠? 그런데 이게 왜 다 신전성이 증가하는 거죠? 계면활성제 뭐 해주는 거니까? 표면 장력을 다시 얘 힘을 약하게 해주니까. 그러면 신전성은 증가되는 거겠죠. 하고 호흡에 그럼 신전성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네? 신전성이 증가한다는 건 감소한다. 그렇죠. 왜 에너지 양이 감소하죠? 신전성은 늘어나는 정도니까. 늘어나는 정도니까는 그럼 계면활성제는 신전성을 늘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계면활성제가 많으면 에너지 양은 감소해요.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여기까지 그 이유를 적을 수 있나요? 네. 오케이? 이 네. 위에죠. 페포가 뭔지 알죠? 구형이라고 그냥 구형 박스 쳐야겠죠? 왜 박스 쳐야 되겠죠, 구형을? 새로 나온 처음 나온 단어는 다 박스 치면서 뭐라고 떠올려야 돼요? 뭐지? 왜지? 왜 나왔지? 뭐지 왜지? 그러니까 물론 뭐지까지만 해도 대단히 잘하는 거지만 왜지까지 하면 그 독서의 이해력은 몇 배가 상승하는 아이가 되는 거야. 물론 머리는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하겠죠. 구형을 가져간다면 왜 가져가는 줄 아니? 구형이 아니라서 그래. 약간 좀 이렇게 찌그러져서 그래 이게. 페포의 붕괴를 막는 데 필요한 공기압은 표면 장력의 정비례하는 거 맞나요? 구형이니까. 표면 장력의 정비례하나요? 네. 왜죠? 공기 표면 장력 뭐 하는 거니까? 공기 장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클수록 공기압이 커야 되니까. 표면 장력이 크다면 공기압도 점점 커져요. 커지겠죠. 페포의 직경에 반비례하는 건 맞나요? 직경이 클수록 작아져. 직경이 뭐죠? 지름이죠. 지름이 클수록 공기압은 낮아져. 왜? 부피가 커지니까. 페포의 직경이 크다는 건 부피가 커지는 것이고 부피가 크다는 것은 공기압은 작아진다. 작아진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반비례니까. 그러면 페포의 직경이랑 표면 장력이랑도 반비례예요? 아니 그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왜? 표면 장력이 약할수록 직경이 커지는구나. 맞아. 반비례. 약간 수축하니까. 그죠? 근데 표면 장력은 아까 분자층인 것인가 어떤 분자층은 또 표면 장력도 크지만 부피도 클 수 있는 거죠. 비정근. 분자층의 은영이니까. 부피 말고 페포의 직경이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래. 성분이 다르면은 누구나. 그러니까 분자층이 다르면 좀 하겠지만 어쨌든 페포의 직경은 표면 장력과는 반비례할 수도 있겠지요. 네. 반비례가 표면 장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조금 작은 두 개. 얘가 지금 그림 나온 거야 아까. 네. 어떤 건지 알겠지? 큰 그림, 작은 그림. 네. 뒤에 표면 장력의 영향을 받으면 작은 페포는 안쪽에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큰 압력이 필요해지는 건 맞습니까? 네. 네. 쪼그라드는 힘이 큰 거니까. 그죠?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의 마지막 시점에서 공기압은 모든 페포에서 균일하다. 됐죠? 이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술 들이마시고 내쉴 때의 마지막 시점에서 공기압은 모든 페포에서 균일한 거예요. 공기압은 똑같다라는 거야. 왜요? 마지막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공기압이 했을 때 공기가 들어왔을 때 모든 페포에 들어온 공기압은 균일하게 가겠죠. 내쉴 때도 여기 페포에도 공기압은 적지만 적은 게 그 페포 짜리는 똑같이 가는 거지. A 페포, B 페포에는 똑같이 간다는 건 아닌 거죠. 이되니? 들어왔을 때 마지막 시점에서는 균일하게 가고 마지막 시점에서도 균일하게 있는 거예요. 공기압은. 하지만 페포들은 항상 같은 크기가 아닌 거야. 작은 것도 큰 것도. 만약 페포에 계면활성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계면활성제가 또 이제 그걸 막아주는 거야. 페포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을 공기압은 균일하게 올 것이고, 그럼 계면활성제가 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네. 큰 페포의 붕괴만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공기압일 경우 작은 페포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는 부족할 것이다. 맞아요. 다시 공기압은 아까 모든 균일하기 때문에 이 균일한 게 큰 페포의 붕괴는 막아줄 수 있는 공기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작은 페포가 왜 붕괴되는 거? 작은 페포는 원래? 작은 페포는 더 큰 압력이 필요하니까. 안 붕괴되려면. 그죠? 작은 페포를 붕괴시키는 힘은 뭔데? 공기 붕괴시키는요? 어.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이죠. 그럼 표면 장력 뚝 누를 때 걔를 막아주는 건 원래 뭐였죠? 공기압. 공기압인 거죠. 작은 페포는 공기압이 더 커야 돼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커야 돼요. 예나. 네. 자, 페포를 구형이라 가정한다면 페포의 붕괴를 막는 데 필요한 붕괴를 막는 데 공기압은 필요한 거 알죠? 네. 공기압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오는 힘이 여기 봐봐. 이렇게 오는 힘이야? 안에 이렇게 막는 힘이야? 막는 힘. 여기가 공기압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 힘은 누구 힘이에요? 이거는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의 힘인 거죠. 그죠? 얘는 공기압인 거고, 당연히 공기압이 있기 때문에 페포가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쪽으로 쭈그러들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얘가 살아 있어서. 근데 표면 장력의 정비란다는 건 표면 장이 세질수록 공기압은 세진다. 왜? 표면 장이 줄어드니까 공기압도 이렇게 막는 거. 내 몸을 봐야 돼. 몸을 형이. 페포의 직경에 반비례하게 된다.
공기압은. 네. 그죠? 직경이 반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직경이 작을수록 공기압은 크게 크다. 크다. 직경이 클수록 공기압은 작다. 작다. 부피가 크니까. 직경이 적을수록 공기압은 더 크다. 왜냐면 더 터지기 전에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네. 근데요, 왜 페포 직경에 반비례해야 되는데 공기압이 왜 모든 페포 내에서 공기압은 균일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왜를 던지는 거야? 왜 균일할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들이마시고 하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달라요? 마지막 시점에 얘한테 가건 사람이 숨을 집어 넣은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집어 넣어서 균일하게 공기압은 간다는. 얘도 공기압은 10이고 얘도 공기압은 10이 간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네. 사람이 들이마셨을 때 네. 네. 주는 게 10이라는 거죠. 주는 게 10. 네. 근데 뱉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뱉어서 남는 공기압들 중에서도 주는 것도 똑같고 뱉는 것도 똑같으니까 남은 것도 똑같아. 들이마셨을 굳이 때 마지막 시점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 그러게. 나도 저게 이해가 안 가. 그냥 몰라. 쓰면 그렇죠. 또 왜 마지막 시점일까가 더 중요한 거죠. 그냥 집어오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쭉쭉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근데 마지막 시점이라는 건 집어넣었을 때, 내쉬었을 때, 딱 멈췄을 때 얘기하는 거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의 공기압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공기압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집어넣거나 냈거나 더 이상 그 들어오는 과정이 없을 때는 균이라는 거죠. 그 상태만 보려고 마지막 시점이라고 얘기했구나. 그렇죠.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는 조금 공기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럼 들여심했을 때나 마지막 시점은 과정은 없고 상태. 상태가 딱 끝난 거죠. 집어넣을 때나 냈을 때나. 선생님 되게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지만 페포들은 항상 같은 크기가 아닌 거죠. 네. 공기압은 똑같을 수 있는데 이띠는. 네. 그러면 계명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네. 작은 놈은 터지죠. 붕괴되죠. 뿡 붕괴되는 거죠. 그러면 계면활성제가 있으면 왜 붕괴가 안 될까? 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다행히 붕괴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 만약 계면활성 없었으면, 계면활성제가 없었으면 붕괴가 됐을 텐데. 자, 큰 페포의 붕괴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공기압일 경우 작은 페포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큰 페포만 맞아도 공기압이 이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작은 페포 같은 경우는 공기압이 부족한 거죠. 네. 공기압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면 장력 때문에 찌부가 되는 거죠. 찌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두 개의 페포가 맨 처음 같은 압력에서 놓이게 된다면 작은 페포는 5g으로 내부의 공기압이 증가할 것이며, 그러니까 5g으로 내부의 공기압이 증가되겠죠. 네. 그럼 큰 페포의 공기압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어디가? 작은 페포. 작은 페포가 더 세진다는 거죠. 공기압이. 네. 원래는 10이었는데 얘네가 20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네. 그리고 공기압의 차이에 따라 작은 페포에서 큰 페포 쪽으로 뭐가 된다? 공기가 흘러가요. 왜? 고기압에서 저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맞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갈 수 있다. 공기압이. 하지만 실제 폐에서는 계면활성제가 있고, 그러니까 흘러가게 되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흘러가게 되면 터지는 거예요? 그죠? 페포도 공기 흘러가면 얘는 페포 공기가 없어지니까. 맞아요. 그럼 찌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실제 폐에서는 계면활성제가 있고 작은 페포 내에는 큰 페포보다 더 높은 농도의 계면활성제가 있대요. 그러면 계면활성제는 아까 뭐였었죠? 뭐지? 수소 결합을 방해하는. 그래서 표면 장력과는 약해져요. 반비례. 표면 장력 힘을 약하게. 약하게 하는 거죠. 그럼 표면 장력 힘을 약하게 하면 작은 공기압 차이가 페- 안 생겨요. 페포를 누르는 힘이 약해져요. 약해지는 거죠. 이 결과 작은 페포의 표면 장력은 큰 페포 장력보다 작아져서, 왜? 작은 페포에는 뭐가 많아지니까? 계면활성제가 계면활성제가 많아. 많아지니까 작은 페포의 표면 장력은 떨어지는 거니까 표면 장력이 짧아진다는 것은 공기압이 많이 필요해, 적게 필요해? 네? 공기압이 많이 필요해, 적게 필요해? 뭐가요? 계면활성제가 많아졌으면, 네. 그죠? 그럼 표면 장력을 약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하죠.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공기압이 훨씬 더 많이 아까처럼 10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감소돼요. 감소되는 거죠. 네. 작은 페포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압을 감소시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계면 활성제가 많으니까 표면 장력을, 작은 페포를 누르는 표면 장력을 계면 활성제가 야 그럼 그만 좀 약하게 좀 누르면 안 되겠니?
활성제가 표면 장력 약하게 하니까. 그럼 표면 장력에 있는 것이 약하게 누르니까 공기압이 큰 폐포에 있는 것만큼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누르님이 약해져 있는 거니까. 누가 누르님 약하게 만들었죠? 계면 활성제가 많으니까. 누르님 약하게 했으니까 공기압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작은 폐포는 찌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아이고 얘 왜 이래? 그래서 작은 폐, 큰 폐포도 모두 안정 상태의 부피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구형이랑 마칠게요.